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인하대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 이제 81번째 시간인데 이 81번째 시간까지 왔지만 아직 우리가 중간을 넘진 못했습니다. 중간을 거의 다 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딱 미동사 배우기 전까지 미동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전반부의 거의 끄트머리까지 왔어요. 축약동사도 금방 끝나고요. 축약동사랑 명령형만 남았거든요, 지금. 축약동사 좀 배우고 명령형 좀 배우면은 전반부가 끝나요. 이것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한 학기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학기까지 오는데 한 80개 정도 영상이 필요했죠.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고지가 머지 않았다는 거. 딱 명령형까지만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전반부가 끝나요. 그럼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나름 얼마 남지 않은 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극약동사라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어렵게 설명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어렵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정보를 좀 많이 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에는 사실 안 나와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그걸 무시하고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큰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동사를 배우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동사라는 게 그렇죠. 어떤 언어든지 동사가 절반입니다. 어쨌든 동사를 배우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동사는 동사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거는 규칙 동사예요. 그리스어는 동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규칙 동사겠죠. 규칙 동사라고도 하고 오메가 동사라고도 해요. 왜 오메가 동사라고 부를까? 우리가 기본형이란 걸 배웠잖아요. 기본형이 6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기본형이 오메가로 끝나요. 그래서 오메가 동사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테마틱 동사라고도 불러요. 왜 테마틱 동사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미들을 배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오멘, 에테, 오, 메타, 아니면 뭐 에스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 어미를 좀 쪼개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메가랑 맨, 에랑 테. 오메가가 아니죠. 미쳤죠? 오미크론이랑 맨, 엡실론이랑 테, 오미크론이랑 메타, 에, 스테.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미크론이나 엡실론 같은 애들이 테마틱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속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연결해주는 오미크론이랑 엡실론이 들어가 있어요. 어미에. 그래서 얘네들을 테마틱 동사라고도 하고 오메가 동사라고도 하고 규칙 동사라고도 하고 하여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은 다 얘네들이었어요. 얘네들. 근데 동사의 종류가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축약 동사고 하나는 미동사예요. 미동사부터 보면은 규칙 동사는 딱 봐도 어때요? 너무 아름답죠? 규칙이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우리는 규칙이 맞는 걸 볼 때 마음이 뿌듯하죠. 근데 미동사는 혼란이에요, 혼란. 혼란, 뭐 혼돈, 뭐 그 정도 돼요. 왜냐하면 얘네가 규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으면 못 외우잖아요. 없는 건 아닌데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해요, 얘네들이. 규칙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냥 혼돈 그 자체. 카오스. 그렇습니다. 그냥 불규칙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감이 오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에요? 불규칙한 단어들이에요. 너무 많이 쓰이는 단어일수록 불규칙적이에요. 이게 약간 비극적이죠.
자주 쓰이는 단어일수록 불규칙하잖아요. 좀 짜증나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 쓰이지도 않는 단어인데 불규칙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안 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점이면 장점인 거죠. 굉장히 소수의 단어들,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데 그 소수의 단어들이 쓰이는 것도 엄청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불규칙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약동사가 있어요. 축약동사는 뭐냐? 얘는 규칙이 맞긴 맞아요. 규칙이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보면은 규칙동사, 오메가 동사의 약간 번외편 같은 애들이에요. 규칙을 거의 따라요. 거의 따르는데 추가 규칙이 좀 있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왜 추가 규칙이 생기느냐? 모든 문제의 시작은 기본형에서 옵니다. 우리가 기본형이란 걸 배웠죠. 동사는 항상 6개를 한꺼번에 외웠어야 됐어요. 근데 6개의 기본형 중에서 추가동사는 첫 번째 기본형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첫 번째 기본형이 원흉이에요. 이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축약동사는 결과적으로 6개의 기본형이 있으면은 다른 기본형은 다 필요 없고 첫 번째 기본형, 이 첫 번째 기본형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많은 동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규칙 동사들, 오메가 도상 동사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었죠. 막 파이, 데우, 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또 뭐 생각을 해보면은 타우, 오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좀 다른 예시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레이, 포, 뭐 이런 거 있었죠. 얘들 다 보면은 다 뭔가를 피해가고 있어요. 뭘 피해가고 있냐? 간을 봐요. 간, 스템. 스템을 봤을 때 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애들은 다 공통적으로 알파가 아니었고 엡실론이 아니었고 오미크론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축약 동사는 첫 번째 기본형, 다른 기본형은 필요 없어요. 첫 번째 기본형을 보니까 어간이 알파, 엡실론, 오미크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오메가가 붙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예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축약 동사예요. 그러니까 축약 동사라는 거는 오직 첫 번째 기본형에서만 결정적 차이가 나타나요. 첫 번째 기본형이 어간이, 그러니까 첫 번째 기본형은 뭘 만드는 데 써요? 현재를 만드는 데 쓰고 미완료를 만드는 데 쓰죠. 현재랑 미완료에서 어간이 알파, 엡실론, 오미크론으로 끝나요. 이게 유일한 차이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어간이 축약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알파랑 엡실론이랑 오미크론 얘네들이 사실 되게 나약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다른 애들이랑 융합이 돼서 축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는 어떤 경우였어요? 첫 번째 기본형을 가지고 만드는 현재랑 미완료에서 축약이 된다는 뜻이겠죠. 나머지 애들 무시해도 돼요. 나머지 애들은 다 우리가 아는 그거예요. 근데 첫 번째 기본형을 가지고 만드는 현재와 미완료에서 축약이 된다. 이게 유일한 차이입니다. 물론 악센트도 좀 달라져요. 그리고 자, 엄밀히 말하자면 축약 동사란 무엇인가? 기본형, 제가 계속 기본형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기본형이 어간이 알파, 엡실론, 오미크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사용할 때에는 첫 번째 축약이 돼요. 물론 축약이 된다는 게
어디서 축약되는 거였어요? 기본형 1을 가지고 만드는, 첫 번째 기본형을 가지고 만드는 현재랑 미완료에서만 지금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건들면 안 돼요. 현재랑 미완료에서 축약이 돼요. 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악센트가 좀 달라져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축약이 되니까 악센트도 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달라지냐? 사실 이게 축약만 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어미가 약간 달라져요. 어디서 어미가 달라지냐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다 동사의 어미들 배운 거잖아요. 어디서 어미가 달라지냐면, 현재. 당연히 이제 현재에서 달라지겠죠. 첫 번째 기본형 문제니까. 현재 시구법, 능동태. 여기서만 어미가 약간 달라져요. 이게 이제 축약동사의 본체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본형, 첫 번째 기본형이 좀 다른 애들이야. 오메가 동사, 규칙 동사는 맞는데 첫 번째 기본형만 약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려드렸고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제가 이제 그냥 약간 도입 느낌으로 축약 규칙을 간략하게만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이제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엡실론 오메가, 그러니까 에오죠. 하나는 오미크론 오메가. 하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하나는 알파 오메가. 제가 이렇게 배열을 한 이유가 있어요. 알파 오메가, 하나는 오미크론 오메가인 거예요. 얘네들이 다 각각 이제 축약 규칙이 있는데 이 축약 규칙이 생각보다 쉬워요. 축약이 어떤 식으로 되냐? 당연히 이제 엡실론이랑 축약이 되겠죠? 엡실론이랑 오메가랑 축약이 될 수도 있고 엡실론이랑 A랑 축약이 될 수도 있고 엡실론이랑 그 뭐냐 에타에 미첨자 이오타 들어간 게 축약될 수도 있죠. 엡실론이랑 우랑 축약될 수도 있고 엡실론이랑 에타랑 축약이 될 수도 있고 엡실론이랑 오이랑 축약이 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쫙 구워요. 예, 구분선을 좀 썼죠. 그리고 엡실론이랑 축약이 될 수도 있고 엡실론이랑 오미크론이랑 축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은 결과가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돼요. 축약을 하니까 그냥 엡실론이 날아가 버려요. 어떻게 보면 되게 외우기가 쉽죠? 다만 이제 엡실론이랑 엡실론이 모였을 때는 A가 되고 엡실론이랑 오미크론이랑 모였을 때는 U가 된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규칙이 생각보다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파,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알파랑 오메가랑 축약이 될 수도 있고 알파랑 오미크론이랑 축약이 될 수도 있고 알파랑 우랑 축약이 될 수도 있고 알파랑 오이랑 축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파랑 엡실론, 알파랑 A, 알파랑 그 에타의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알파랑 에타의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이렇게 에타의 이제 그냥 에타죠. 이오타 서브스크립트가 없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도 이렇게 선을 그어놨잖아요. 선을 그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위에 있는 애들은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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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만 약간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오메가로 거의 일관되죠.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은 알파는 알파인데 긴 알파예요. 롱 알파. 장음이에요, 이거. 그리고 알파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알파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그리고 긴 알파.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생각보다 외우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제가 믿어요. 생각보다 쉽죠? 그리고 오미크론 오메가도 보면은 오미크론 오메가, 오미크론 에타 이렇게 추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미크론 A, 오미크론
에타는 에타인데 이오타 서브스크립트가 붙은 에타. 그리고 오미크론이랑 OE랑 취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에필론, 오미크론, 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긋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위에 있는 두 개는 그 오메가로 축약이 돼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세 개는 다 OE로 축약이 돼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우로 축약이 돼요. 이것도 보면은 생각보다 쉬워요. 축약 규칙이. 이게 외우는 게 딱 이 그 구분선만 지켜서 외우면은 생각보다 금방 외워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규칙 동사들의 어미를 그대로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축약 규칙이라고 하는 이 플러스 알파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쉽죠? 단,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 현재, 희국법, 능동태예요. 여기가 약간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센트 규칙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축약이 됐으니까 악센트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게 달라지는 방식이 설명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당연히 악센트는 축약되기 전을 먼저 생각해요. 축약 전을 생각했을 때 뭔가 축약되기 전에 이게 두 개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축약돼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축약 전을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 매기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의 악센트 매기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요. 동사를 어떻게 악센트를 매겼었죠? 회귀적 악센트 규칙을 썼었죠? 계속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회귀적 악센트 규칙을 해가지고 축약 전 형태를 일단 만들어놔요.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뭔가 축약될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그 둘 중에 하나에 악센트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축약된 그 모음에도 악센트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축약 전에 보니까 여기에 악센트가 없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제 다른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그러면은 이제 그 경우에는 축약된 다음에 그 앞에 있겠죠. 무슨 느낌이신지 알겠죠? 제가 설명을 좀 횡설수설했지만, 그러니까 축약되기 전을 봤을 때 축약될 모음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곧 축약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악센트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악센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축약된 후에도 악센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축약되기 전의 형태를 봤더니 얘네 둘이 축약을 시킨 건데 거기 없어. 다른 데 있어. 그러면은 축약된 뒤에도 다른 데 있겠죠. 근데 이게 약간 주의해야 되는 게 축약을 한 다음에 다른 데 찍었는데 이게 만약에 6개의 악센트 가능성 규칙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근데 그 가능성 규칙에 어긋나.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옮겨지겠죠.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건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일단은 여기까지는 했고요. 그럼 이제 그건 알겠어. 그래. 축약되기 전을 봤더니 얘네들이 이제부터 축약을 시킬 건데 여기 어딘가에 악센트가 있어요. 어딘가에 있어. 둘 중 하나에. 그래서 축약된 여기에다가 악센트를 찍어야겠어. 근데 뭘 찍냐 이거. 이거는 축약을 해놓고 보니까 이 축약된 애가 결과물이 울티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울티마, 페널트, 안티 페널트이잖아요. 음절이라는 게. 근데 울티마에 있어. 그러면 무조건 서컴플렉스예요. 근데 안티 페널트나 페널트 이 둘 중에 한 군데에 있는 거야. 축약을 해놓고 보니까. 그 경우에는 가능성 규칙을 따라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악센트 규칙. 우리가 6개의 가능성 있잖아요. 그 6개의 가능성을 보고 그에 맞는 걸 끼워 맞추면 돼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어렵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결과물은 똑같은데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냐면 축약을 하기 전을 봤어요. 축약을 하기 전을 보니까
당연히 이제 두 개가 있겠죠. 축약되기 되기 전에. 근데 이 둘 중에 하나에 있는 거야. 악센트가 어딘가에. 그러면 축약된 후에도 악센트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축약되기 전 형태를 보니까 앞에 에큐트 악센트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축약된 후에는 서컴플렉스가 돼요. 근데 축약되기 전을 보니까 뒤에 에큐트 악센트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축약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에큐트 악센트가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축약되기 전을 보니까 이 둘 다 지금 악센트가 없어. 야, 어딘가에 있어요. 얘네 둘엔 없어. 그러면 축약된 후에도 축약된 데에는 없고요. 여긴 없고 앞에 어딘가에 있겠어요. 하지만 물론 단서가 달라요. 앞에 있으면 좋겠지만 6가지 악센트 일반적인 규칙 있잖아요. 그거에 어긋나면 뭔가 이제 본질을 바꾸거나 이동을 하겠죠? 그거를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축약동사에 대해 배워야 될 거는 거의 다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교재에 안 나오는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꿀팁만 알고 있으면 인생이 편해져요. 여러분이 저한테 감사해야 할 수도 있어요. 대단한 꿀팁이거든요. 무슨 꿀팁이냐? 기본형 암기에 대한 꿀팁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축약되기 전 이게 제가 기본형 영역을 왜 강조를 하냐면은 축약을 하고 나서는 형태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엡실론이랑 오메가랑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오메가가 돼요. 축약이 된 다음에는 형태가 달라져요. 근데 이걸 보고서 아 얘가 지금 엡실론이란 거를 축약을 했구나라고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막 배우는 입장에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장, 단어장이란 건 우리가 어휘를 배워서 암기하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단어장이나 사전에는 첫 번째 기본형이 당연히 첫 번째 기본형이겠죠. 왜냐하면은 다른 기본형은 다 무시해도 되니까요. 첫 번째 기본형에 축약되기 전 형태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떤 동사를 예로 들까? 음, 아무 동사나 뭐 예를 들어서 아디케오라는 동사로 사전에 쓰여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아디케오가 실제로는 아디케오로 안 쓰여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단어장이나 사전에서 어휘를 찾고 어휘를 배우기 위해서 일부러 축약되기 전 형태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축약을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게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기본형이. 근데 우리가 실제로 단어를 쓸 때는 얘네들을 축약을 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쓸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쓰더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지금 얘가 엡실론을 축약시킨 건지 오미크론을 축약시킨 건지 알파를 축약시킨 건지 혹은 뭐 축약이 안 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축약 전 형태를 사전이나 단어장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 축약 전 형태를 사전이나 단어장에서 보시고 아 얘는 엡실론이다, 오미크론이다, 알파다를 먼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할 때는 축약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형 첫 번째 기본형은 항상 뭐 엡실론 오메가, 알파 오메가, 오미크론 오메가 이 셋 중에 하나로 쓰여져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본형이. 근데 나머지 기본형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기본형은 암기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 기본형은 불규칙해요. 여러분들이 동사를 배울 때는 항상 모든 기본형을 외워야 돼요. 하나의 동사를 배울 때는 6가지 기본형을 항상 외웠어야 됐어요. 근데 축약동사는 좀 달라요. 대부분의 축약동사는 기본형이 규칙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쫙 나눠볼게요. 첫 번째 기본형은 지금 엡실론 오메가, 알파 오메가잖아요. 근데 두 번째 기본형, 세 번째 기본형,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엡실론 이오타 엡실론 오메가 앞에 뭔가 있겠죠?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뭔가 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간은 여기까지죠. 어간의 끝이 이제 알파, 엡실론, 오미크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간이 끊어져요. 하지만 그거는 잠깐 잊어버리시고 이제 뭐 이 앞에 있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 앞에 이 네모 박스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거 네모 박스에다가 네모 박스를 그대로 가져와요. 네모 박스를 그대로 가져와요. 이 앞에 있던 네모 박스를. 그런 다음에 뭘 하냐? 에, 소, 에, 사, 에, 카, 에, 마이, 에, 텐. 을 붙이면 끝나요. 기본형이 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엡실론 오메가랑 알파 오메가는 기본형 첫 번째 기본형에서만 좀 차이 나긴 하는데 두 번째 기본형부터는 그냥 에소, 에사, 에카, 에마이, 에텐을 붙여주면 돼요. 오미크론 오메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오, 소, 오, 아이고, 오, 사 이렇게 안 써져. 오소, 오사, 오카, 오, 마이, 오, 텐을 붙여주면 축약동사 거의 대부분은 끝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칙적이죠. 기본형이 규칙적이야. 그리고 당연히 이제 차이 나는 건 첫 번째 기본형을 가지고 만드는 현재랑 미완료 시제에서만 좀 형태 변화가 차이 나겠죠. 특히 현재, 희구법, 능동태에서. 어쨌든 간에 첫 번째 기본형만 좀 차이가 나고 나머지 기본형은 우리가 아는 그 규칙을 쓰는 데다가 굉장히 기본형부터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본형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엔간하면. 첫 번째 기본형만 알고 있으면 그 앞에 이제 네모가 있겠죠? 네모에다가 그냥 에소, 에사, 에카, 에마이, 에텐을 붙이면 되고 오소, 오사, 오카, 오마이, 오텐을 붙이면 돼요. 물론 네모를 약간 바꿔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은 세 번째 기본형이랑 여섯 번째 기본형 얘 뭐죠? 아오리스트예요. 세 번째 기본형이랑 여섯 번째 기본형은 아오리스트이기 때문에 어간 연장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다가 엡실론을 붙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제 모음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간 연장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 네 번째랑 다섯 번째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완료잖아요. 완료니까 이 어간 중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필레오라는 동사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네 번째랑 다섯 번째에서 어떻게 될까요? 페, 필, 페필레카가 되겠죠. 페필레카, 페필레, 마이. 그렇죠. 뭔가 이제 중복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랑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에를 붙여주겠죠. 그래서 에필레, 에필레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그냥 한번 써보면 필레오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기본형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기본형을 여러분들이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소를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레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에사를 붙이되 어간 연장을 시켜줘서 에필레사가 될 것이고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중복을 시켜서 페필레카 페필레 마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에 필레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본형만 알고 있으면 축약동사는 거의 대부분은 규칙적으로 나머지 기본형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한 꿀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축약동사에 대해서 책에 안 나오는 내용까지 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현재 시국법 능동태를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축약동사는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머지 영상은 어떻게 보면 사족이에요. 어쨌든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